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글로벌 시대입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특히 미국의 달러는요, 금과 함께 중장년층 그리고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대상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할까요? 달러의 가치가 끝없이 하락하게 되는 날이 올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좀 어리석은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앤 강의 시간에는요, 이 달러 투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죠. 달러 변액 확정 연금 보험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부의 무상 이전 상속 증여라는 키워드로 역시 달러 연금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2021년 한 해의 시작은 보험으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보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우리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 지금부터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1 강의 시간인데요. 자, 마치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처럼 보이던, 나와는 좀 멀게 느껴지던 달러 보험이 최근에 또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함에 따라서 고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자, 코로나를 뚫고 폭풍 성장하고 있는 달러 변액 확정 보험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박주영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은 새로운 새 시대 2021년에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전망해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을 받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달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많은 분들이 달러에 투자를 하고 있고 달러를 사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 투자를 위한 현명한 선택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은 달러를 가지고 확정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달러를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 있긴 한데요. 중앙은행 외환준비고의 통화 구성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계 3대 안전자산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는요, 금이죠. 네, 현물로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금을 사 모으고요. 또 과거에는요, 엔화에도 굉장히 집중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달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2020년도부터 관심을 보이면서 지금 여전히 달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외화준비고의 통화 구성에도 바로요, US 달러가 63.6%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 모두 다 달러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달러에 대한 가치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런 통화고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달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안전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겠죠. 우리가 금을 사 모으는 이유는요, 네, 금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많이 사모았는데 2020년부터는요, 달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는데요. 정말 달러는 안전할까? 이게 안전자산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1997년,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IMF 금융위기가 있어서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부도를 맞을 이런 상황이 있었고, 금융구제를 신청했던 이런 엄청난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실직자가 대거 등장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좀 지내왔는데, 이때도요, 달러는 금처럼
굉장히 강해서요.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요 2,000원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1달러를 살 때 2,000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야만 살 수 있는 이렇게 가치가 높았었던 이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요. 미국발 금융위기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는데 이때도요. 예, 원달러 환율이요 1,575원이었습니다. 즉 이때에도 미국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네, 달러는요. 위험하지가 않았다. 여전히 달러는 네, 높은 상승세를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를 지내 봤었을 때 이 달러는요. 여전히 강세였고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달러의 환율은 오르락내락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중반부터는요. 달러가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90원대, 1,000원대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달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얼마나 오를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는 오르락내락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달러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왜 달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은요,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초강대국이죠. 그래서 모든 국제 거래 기준이 되는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축통화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달러만큼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통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달러는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60% 이상이요. 달러로 거래되고 있고요. 달러는 전쟁 중에도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네, 이 소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달러가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달러 통화량이 줄어들고 미국이 소비를 10%만 줄여도 다른 나라에 엄청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달러는 이제 글로벌 시대에 많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전 세계 원유 거래도 달러로 하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돈이 많고 현금을 가져가도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래할 수 없다는 거죠. 즉 달러로만 거래가 되기 때문이죠. 이만큼 달러는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활용도가 높은 이런 금융 통화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가 되거나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요. 달러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여전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달러의 가치는 여전히 높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2020년도에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주가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와 달러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주가는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대거하고 있는데 이 달러와 환율과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은요, 자, 1997년도 이때 IMF 때도 보면은요, 네, 주가 코스피 지수가 오르락내락하는 가운데 굉장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때요, 달러는 네, 2,000원대까지 상승하는 이런 때를 보였었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주가는 하락하게 되고요. 또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즉 뭐냐면은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은 떨어지고 환율이 내려가면 주식은 올라가고 서로 반비례 관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은행 금리도 기대할 수 없고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 부동산에서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최근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랬을 때 이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주식밖에 돈을 벌 곳이 없다. 즉 투자의 시대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오르락내락하는 가운데서 주식이 치솟기 시작했는데 그때 달러가 계속 하락세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달러를 가지고 이제 주식 시장과의 반비례 관계인데 달러만 투자할 게 아니고 주식도 함께 거래하고 또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달러도 같이 하락했었을 때 사 모으면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주식과 달러가 굉장히 상승세를 주고받고 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 시장에도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냐면요. 보험 시장에 달러와 변액 달러 보험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모든 생명보험사들의 종신보험과 달러 연금보험을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 종신보험은 보장성입니다. 내가 사망을 보장한다거나 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보장을 준비할 때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기존의 어떤 종신보험과 전혀 다른 색다른 것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내가 납입을 정해놓고 돈을 내는 기간에 5년, 7년, 10년 납입 기간 동안에 내가 돈을 내게 되면요. 납입이 끝난 시점에 100%를 저축처럼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저축성은 아닌데 내가 원금을 납입 기간과 맞춰서 100%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달러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연금인데요. 연금 시장에도 달러 연금이 나와 있는데 확정적으로 4.5%, 지금 2020년 12월 뭐 한 15일 이후 우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0.75에서 0.5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돈을 모으는 기구는 은행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4.5%로 내 노후 자금을 확정적으로 굴려준다는 이런 연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달러 확정 변액연금을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일시납 있고요. 둘째는 월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납과 월납, 돈이 있으신 분들은 목돈으로 납입을 하셔서 노후 준비를 하시는 방법,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내 돈이 불어가는 거고요. 월납을 선택하실 분들은요,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인데요. 일시납 같은 경우도요, 확정적으로 보증해주는 4.5% 확정형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중간에 연금으로 타기보다는 언제든지 해지해서 내가 중간에 목돈으로 많은 돈을 쓰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원금을 보증하지 않는 이 부분은 이제 투자 수익률이나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월납 같은 경우도요, 4.5% 확정으로 내가 받을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많은 돈을 활용해서 내가 살아간 동안 내내 자유롭게 쓸 것인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니즈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달러 변액연금은 저는 오늘 일시납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데 어디에 투자할까 되게 궁금하시죠? 미국 장기 채권 회사에 투자한다고 제가 방송 중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로고만 받을 수 있죠. 어딜까요? 네,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뭐 모건 스탠리, 체이스 은행이죠.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고만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대기업에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20년 하반기에 12월 중순 이후에 봤었을 때 이 수익률이 약 6.95%로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채권형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을 장기적으로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시실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투자 회사들도 그렇지만 투자 분야도요, 은행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0.5%의 저금리 시대에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 보험이 여전히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입 조건을 볼 텐데요. 달러 변액연금은요, 달러와 투자 수익률을 동시에 노릴 수 있으면서 4.5% 확정으로 부를 해드리는데 40세부터요 75세까지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즉시로 연금을 수령하시거나 또 내가 원하는 만큼 거치 후에 원하는 나이대에 연금을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늘은요, 일시납, 한꺼번에 돈을 목돈을 넣어서 예치하는 일시납을 기준으로 3만 달러 이상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거치 기간 내내 4.5% 복리로 불이한 금액을 연금으로 돌려드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정리해보면요. 평생토록 4.5%를 굴려가지고 내가 노후에 연금을 평생토록 안정적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는 거고요. 달러로 금액을 수령하는데 물론 원화와 달러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은 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했는데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장기적으로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연금을 준비하는데 중간에 4.5% 복리로 굴린 금액을요, 네, 달러가 올라가면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도 채권형에 안정적으로 넣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중간에 인출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없는 이런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연금이 오늘 제가 설명해드리는 달러 일시납 연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액이고
투자형인 것을 알겠는데 확정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이거죠. 네, 지급률이 확정돼 있다는 거죠. 남녀 동일하게 나이에 따라서 내가 확정적으로 이 금액을 주겠다라는 지급률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내가 1억을 넣어놓고요. 즉시 받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몇 년 거치후에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즉시 받게 되면요. 지급률이요. 60세 같은 경우는요. 3.51%를 평생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나는 아직 좀 빠르니까 10년 있다 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요. 5.43%로 평생 수령할 수 있게 되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가 즉시 가입을 하고 한 달부터 평생 받을 건지 아니면 그냥 쭉 4.5로 굴려서 내가 원하는 나이 때 받을 건지는 누구나 선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급률이 확정됐다는 것이 엄청납니다. 0.5% 저금리 시대에 지급률이 엄청나게 높은 이런 연금이 우리 눈앞에 아직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도대체 연금을 얼마나 주겠다는 거야? 라가 엄청 중요하겠죠. 자, 얼마나 받고 싶으세요? 자, 제가 오늘 50세 기준으로 한번 예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세가 즉시 가입을 한다. 그러면 10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1억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요. 뭐 1,000원이면 1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돈을 즉시 가입하시게 되면 3.11%로요. 3,110달러를 가지고 평생토록 수령하실 수가 있는데요. 나는 당장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다 그러면요. 10년 후에 받을 거야 라고 하시면은요. 4.81%로 이 지급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금액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런데 이때도 나는 돈이 아직 필요 없어. 좀 더 거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신다 그러면요. 70세까지 만약에 간다. 20년간 거치한다라고 하면요. 3.11%가 아니고요. 7.47%로 이 지급률이 올라가는데 이 지급률이 고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이에 그 확정된 지급률로 평생토록 수령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요. 금액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10만 달러를 가지고요. 얼마나 받나 볼게요. 자, 50세 동일하게 전에 보였던 그 예시표를 가지고요. 내가 가입 후 즉시 연금을 받는 방법과 10년 후에 그리고 20년 후에 받는 방법.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요. 네, 즉시 받게 되면요. 3.11%였기 때문에 3,110불을 평생 받을 건데 만약 이분이 50년간 살아계셔서 받는다 그러면요. 얼마요? 네, 15만 5,500불. 즉 우리 원화로 시작하면 한 살에 보면요. 1억 8,600 정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년 후에다 그러면은요. 네, 19만 3,600불에서 2억 3,200. 1억을 가지고 2억 3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장기 생존하면 더 많은 이익을 갖겠지만 어쨌든 4.5%로 불려 가지고 높은 지급률로 평생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내가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드 운영하고요. 금리하고 상관없이 내가 연금을 수령하실 때는요. 4.5%로 불이한 금액을 지급률에 따라서 확정적으로 평생 수령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로 수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가치가 높으면 네, 훨씬 더 많은 유리한 부분이 되겠고요. 필요할 때마다 자녀 유학자금이나 해외 여행자금 등으로 인출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환경에 맞춰서요.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해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런 회사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치할 때마다 4.5% 복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액이 쌓인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노후에 의료비랄지 목돈이 필요하면 수시로 인출을 할 수 있고요. 연금을 조금 뒤로 미루고 중간에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1년 글로벌 시대에 맞는 우리가 금융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자금을 선택하고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적합한 달러 변액연금 이신압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해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아직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까요?
왜 달러인가라는 질문을 해보시면은 오늘 소개해드린 연금보험의 가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미래의 가치 그리고 안전성을 높게 평가받는 게 바로 달러죠.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 넣어도 돈을 불어나는 걸 체감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무려 지금 같은 제로금리 시대에 4.5%를 확정적으로 연금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특히나 지금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요, 일시납하셔가지고 내시고 바로 연금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2021년부터는 내 노후 걱정 한결 덜어보시고 시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들어보니까 다른 연금보험보다 특히나 유리해 보이고 다 좋은데요. 저희는 좀 신사임당이나 세종대왕 이런 지폐가 익숙하거든요. 혹시 이거 달러로 환전해서 저희가 내야 되는 걸까요? 네, 납입을 하실 때는 이제 기본이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로 납입을 하시게 되는데 원화를 갖고 계신 분은요, 자동으로 전일 환율 종가를 가지고 달러로 환전한 금액을 납입하시기 때문에 달러를 환전한 원화로 납입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 귀찮은 거 아니야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혀 귀찮을 게 없다고 합니다. 일반 보험처럼 납입하시고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 환율이 적용돼 가지고 들어가니까 편리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부부가 함께 좀 가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부형 연금에 대해서는 가능할까요? 네, 우리나라 연금은 보통 대부분 개인형, 부부형, 뭐 상속형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엄청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달러 연금은요, 개인형으로 돼 있어요. 내가 가입하고 내가 평생토록 수령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내가 납입한 것을 다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이 이제 뭐 배우자나 가족에게 나가는 유족연금처럼 나가는 거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는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선택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부형, 뭐 상속형, 개인형 이런 선택 부분은 없고요. 그냥 개인형 연금만 수령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네, 납입 그러니까 연금 수령하시는 중에도 혹시라도 돈이 필요하시면 네, 유일하게 또 해지도 가능한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노후에 혹시 뭐 병원비랄지 이런 게 목돈이 필요하다면 그렇게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박주영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최근에 연금의 트렌드는 달러 변액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여러분들이 4.5%라는 금리를 확정적으로 내가 몇 살에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지금 바로 아실 수 있는 연금 보험이라고 하고요. 자,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노후를 보장해주는 달러 변액 확정 연금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건강 걱정 계속 많으실 텐데 내 건강을 지켜주는 보험, 올해부터는 정말 제대로 준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빠르게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한 달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부의 무상 이전 상속 증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김경아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전문가님, 네. 자녀는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아이는 아이잖아요. 모르실 것 같은데 아시네요.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맨수라고 하면서도 항상 저를 먼저 챙겨주시는데요. 맞아요. 그 이제 자녀를 위해서 나중에 내 자산을 좀 물려주려고 할 때요. 네네. 그 기사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세금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좀 알아볼까요? 네네. 우선은 이제 저희 나이만 해도요. 네. 내가 열심히 이렇게 돈 버는 이유는 다 내 자식들 조금 더 나보다 편하게 살으라고. 예. 아마 아나운서님 부모님도 부모님보다 훨씬 더 아나운서님이 편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실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세법에서는 부모님의 부가 자녀에게로 이렇게 무상 이전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 다 조회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세율이 먹여지는지 표를 지금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누진세율이라고 해서 금액이 작으면 세금을 조금 내지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거 첫 번째.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요. 미리 주면 금액이 좀 작아서요.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엄청 키워가지고 주는 것보다는 빨리 줘서 자녀한테 가서 자금을 키우는 것이 작을 때 주는 게 세금을 일단 덜 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증여는 매 10년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년이 된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를 해도 세금을 안 내는 게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주시면 이 세율을 피할 길이 없는데요. 10년마다 5천만 원씩 한 번, 두 번, 세 번을 증여를 미리 해주시면 세금도 피하실 수 있고요. 예전에 5천만 원 준 게 예. 30년이 지나면 이게 좀 불어났을 거잖아요. 엄마가 갖고 있다가 많이 불려서 주면 세금을 높게 내셔야 되고요. 세금을 안 내는 구간에 미리 줘서 자녀 명의로 재산이 굴러가면 그거는 나중에 얼마나 커지더라도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합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속보다는 증여를 활용하시는 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열심히 모아놓은 돈이 아무래도 네. 우리 자녀에게 고스란히 가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일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열심히 모은 돈을 지금은 참 어디에 믿고 맡겨놔야 되나 혹은 그러니까요. 굴려야 되나가 고민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네. 보시나요? 최근에 금고가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금고 제작하시는 분들이 막 엄청 바쁘다고 그 얘기를 아. 하는데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네. 금을 사시기도 하고 뭐 통장도 그렇고 개인 금고가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예. 금리 이미 막 귀에 따갑게 들으셔서 금리가 지금은 굉장히 초저금리다 이렇게 아실 수 있는데요. 예. 여기 제가 오기 전에 자료를 검색을 해보니까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남녀를 구분을 했을 때요. 남자하고 여자 중에 어떤 성에서 저축을 더 많이 할까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네, 중에요. 20대 초중반. 20대 초중반은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지 않을까요? 네, 30대 중반까지도 거의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의 저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 20대에서 30대에 계신 분들은 이 금융 환경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쉽게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모바일에 나와 있는 무슨 특판 예금 내지는 금리는 없지만 은행에 저축하는 거 아. 이렇게밖에 생각을 잘 못 하시는데 네. 아깝잖아요. 아나운서님 질문 드릴 텐데요. 이자는 1% 드릴 거예요. 예. 그런데 물가가 4%씩 올라요.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이자는 1% 받는데 물가가 4%씩 올라요. 그러면 이게 이자를 받는 걸까요? 아니면 손해일까요? 1%라는 것도 너무 작은데 마이너스가 되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중요한 거는 은행에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요. 이자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한 1%밖에 안 돼서 내가 모은 원금이 1,000만 원이 됐는데 물가 상승률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의 가치가 하락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있는 시대에는요, 항아리에다가 돈 묻는 것처럼 금리 없는 저축 이런 거는 이제는 조금 잘 고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되는 게 투자형 상품이라든지 펀드라든지 뭐 변액보험, 달러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2003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우리나라의 변액보험이 아무도 가입하지도 않고 보험업계의 종사자들도 너무 생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예. 변액보험 가입하라 그러면 이거 뭐야?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러게요. 정도로 생소했는데 네. 지금 변액보험 어떠세요, 아나운서님? 저는 연금보험은 요즘 많이들 변액으로 가입하신다고 들었어요. 익숙해지셨죠? 네. 네.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달러가 한 네. 1, 2년 사이에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어머,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무슨 달러로 보험을 들고 달러 연금을 들어 네. 이러는데요. 이것이 한 10년, 15년만 지나시면은 지금 변액보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익숙해질 거예요. 아, 그러면 초창기에 빨리 하시는 분들이 훨씬 이익이 많고요. 이미 남들이 다 하고 많이 했을 때는 약간 시기가 늦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어쨌든 20대, 30대 이런 자녀들은 금융 지식이 많이 없고 아직 돈을 모아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방송을 가족들이 나갈 데가 많이 없는 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부모님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이 상속세율이라든지 공제 또는 금리가 이렇게 내려간 상황에서는 어쨌든 부모님들이 조금 금융 지식을 공부를 하셔서 자녀들에게 이전을 해주시든지 자녀들이 저축하는 것을 좋은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네. 이 부모님이 자녀의 포커스에 맞춰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건 항상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임자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맞습니다. 자녀들이 사회생활은 참 열심히 하지만 아직은 잘은 모르니까 네, 부모님들이 미리 좀 좋은 거를 알아가지고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요하죠. 전문가님은 달러랑 네. 그냥 보험으로 가입하는 거랑 어떻게 좀 다르다고 보실까요? 근데 너무 어려운 답인데요. 두 네. 개 중에 하나만 딱 택하자고 하니까 얘의 장점이 너무 거슬리는데 막 마음을 붙잡고 네. 또 달러가 가지고 있는 것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둘 다 놓을 수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변액이라든지 투자형 그리고 달러를 두 개를 금액을 좀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상품으로 나누어서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도 변액 연금하고 달러를 이렇게 금액을 좀 나누어서 네. 두 개씩 해줬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림에서도 네, 네, 그래서- 물음표 딱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너무 어려운 결정을 네. 못해가지고 지금 나오는데요. 굳이 둘 중에 꼭 하나만 해야 되나요? 네, 이거는 반드시 하나만 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네. 달러의 장점과 한화의 장점을 살리셔서요. 저는 두 개의 주머니를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고 저희가 방송 시간이 짧아서 이 안에 들어있는 구조를 정확하게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달러 주머니 하나, 그다음 하나로 된 주머니 하나 이거를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50만 원 할 수 있으면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참 욕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네. 많은 분들이 원하는 그 두 마리 토끼 잡는 게 이걸 거 아니에요. 네. 내 돈이 지켜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돈도 벌고 맞아요. 싶고 이건데요. 네.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일일이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공부할 수 없으니까 제가 대신 공부해서 요약 정리를 좋습니다. 해드리자면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성과 수익성 다 가져가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하나는 미보증형이라는 형태로 수익을 올려주고 하나는 안정성이라는 걸로 보증 비용을 떼거든요. 그러면 어느 하나에 하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약간 놓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왜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나요? 두 개를 적당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얘기 이미 너무 잘 아실 텐데 상품 구성을 둘을 반반 나누신다면 수익성과 안정성을 둘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거를 두 개를 다 가져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법 네.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안정성 가져가려면 어떻게 가입해야 될까요? 일단 안정성에는 그냥 거저되는 게 없기 때문에 보증 비용을 일부 떼면서 보증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보증형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요. 평생토록 연금을 확정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연복리 4.5%를 확정적으로 해드리고 세 번째는 확정해드리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35세 이상부터 가능하고요.
오늘부터 바뀌었는데요. 연금 금액이 작년에는 100불부터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300달러부터 가능하다는 거 딱 와. 심플하죠. 보증을 해주는 거는 평생 준다. 그리고 보증 비용을 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잠시 이렇게 부담 없이 열려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확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연금보험을 우리 자녀가 가입을 해요. 네. 우리 자녀가 몇 살 때 얼마 받는지 바로 네.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 원래는 왜 보험을 가입하면 이렇게 두꺼운 약관 막 복잡한 걸 머리 너무 주잖아요. 아파요. 제가 읽어봤죠. 네. 그래가지고 몇 퍼센트를 받는지를 약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면 35세이신 분이 바로 받으면 그냥 2.26%라고 맨 꼭대기에 써 있고요. 네.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70세이신 분이 바로 받으시면은 6.54%라고 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관에 써 있는 대로 제가 표로 옮겨 놓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금액을 많이 내시는 분은 많은 금액의 2%가 확정이 된 거죠. 그리고 가운데 저 오른쪽 끝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12.1%의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요. 안 받고 최대한 늘리면 매년 4.5%씩 연복리 방식으로 굴러주기 때문에 늦게 받으면 큰 금액을 받고요. 조금 빨리 받으시면 오랫동안 받으시니까 이 개인마다 은퇴를 목적하시는 나이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네. 나는 50세부터 조금 길게 받으실래? 이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젊었을 때 나는 좀 더 일할 거야. 60이나 70세부터 받겠어. 이러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평생토록 100살이 넘으셔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이런 표가 확정적으로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오, 구체적으로 만나볼게요. 우리 네. 아이가 딱 사회생활하는 그 한 30대쯤 나이에 네. 최저 지금 300달러 300 열려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가입을 하면은 네. 실제로 어떻게 될지 볼까요? 네, 300달러를 10년이면 120개월 납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낸 돈 총액이 얼마인데 36,000달러를 납입하시게 되는데요. 네. 연금을 받는 거는 내가 낸 돈을 연금을 개시를 시작을 해서 한 83세 정도 되면은 65세부터 83세가 되잖아요. 내가 낸 돈을 이미 다 쓰게 됩니다. 그런데 83세 이후에도 우리는 살아있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65세부터 83세까지는 내가 낸 돈을 다 받아 쓰게 되는 구조고요. 그 이후에 살아있으면 제가 남의 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 그러네요. 남의 돈은 아니고 이제 평생 동안 납입을 잘 하시고 안 찾아 쓰고 잘 기다리셨잖아요. 잘 참으셨기 때문에 마시멜로랑 똑같아요. 먹고 싶은 그러네요. 거 안 먹고 참고 있으면 네. 저렇게 83세부터 한 100세까지 그 이상까지 살아서 받는 돈은 그냥 내 돈 아닌 거를 더 확정적으로 더 받는 거니까 젊었을 때 잘 참기만 하면 저렇게 금액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그 나이가 들어서 돈 필요할 때 얼마나 네. 그 돈을 받으면은 남의 돈 받은 것처럼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안정성을 저희가 확보를 해놨어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욕심내가지고 더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다 차이점은요. 보증해 주는 것을 미보증만 하면 수익이 올라가는 거 그 차이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 비용을 떼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좀 더 어린 나이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것. 그리고 300달러는 다 똑같고요. 큰 차이점은 보증 비용을 떼느냐, 보증 비용을 떼지 않느냐. 요 차이점만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가지 비교 좀 해주시죠. 네, 마지막인데요. 정확하게 비교를 하자면 하나는 비용을 떼니까 안정성, 하나는 보증 비용을 떼지 않으니까 높은 수익률, 그리고 둘 다 300달러부터 가능하고요. 하나는 35세부터 가능하고 하나는 15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다 담지는 못했지만요. 지금은 달러 중에 보증과 미보증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변액연금과 달러 보험을 포트폴리오를 두 개를 장착을 하신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수만 가지의 펀드와 금융상품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두 마리를 움켜쥐는 이런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요. 뭐 반드시 하나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도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원픽은 두 가지를 종합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고를 수만 있다면 수익성, 안정성 다 가지고 가고 싶은 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원픽은요. 두 개를 나누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입니다.
네, 좋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 참 어떻게 시작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데 우리 부모님께서 보험을 이용해서 증여해 보시면 참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보증형에서 확정적으로 안정성 챙기시고 미보증형까지 같이 가져가시면서 수익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김경영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애비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전화 연결로 고민 풀어드릴게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 고민 네. 어떤 게 있으실까요? 지금 보험 2개를 지금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46인데, 예. 근데 지금 현재 2가지 중에 하나는 갱신이 돼 있고 하나는 갱신이 되지는 않은 게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맞게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보장 점검을 좀 받아보고 이게 조금 아니다 싶으면 다시 플랜을 잡았으면 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좋습니다. 갱신이 얼마나 되셨을까요? 지금 2013년도에 가입이 된 거라서 네. 3년 갱신이니까 2번 정도는 갱신이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해 드리고 저희가 리모델링 도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증권부터 살펴보시죠. 자, 40대 중반의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13년도에 무배당 통합보험 슈퍼플러스 라이프 가입해 두셨고요. KDB 생명의 상해 보험까지 11만 원 정도 납입 중이시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이미 갱신이 몇 번 되셨습니다. 이 보험 잘 가입한 건지 그리고 전체적인 보험 괜찮은지 맹충호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맹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 보내주신 증권 제가 보니까요. 네. 하나 좀 의문이 되는 게 실손 의료비는 없으시네요. 실손 의료비는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오래된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그 증권은 안 보냈어요. 네, 그러세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실손 의료비를 뺀 네. 나머지 보장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요. 잘 좀 해결해 주세요. 네네. 근데 이제 새해가 되면은 지금 네. 이제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네. 그래서 보장 내용을 보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일단 네. 보험은 우리가 네. 뭐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새로 가입을 하든 일단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보험이 내가 원하는 목적하고 맞나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내가 내는 보험료 가격 대비 네. 성능이 좋은가라는 가성비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2가지 중점으로 해서 오늘 보내주신 이 증권이 나한테 네. 목적이 네. 맞고 가성비가 맞는지를 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증권을 한번 보면은 2013년도에 지금 이게 고민인 것 같아요. 통합보험인데 네, 맞아요. 네. 갱신형 보험이잖아요. 근데 네. 보험이 제목에서 보면은 대부분 이게 어떤 보험이다라는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통합보험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으니까 뭔가가 많이 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보장 내용도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고 두 번째 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 보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거 보장이 뭐가 될까요? 제목에서 유추해 보면 상해. 그렇죠, 상해죠.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통합보험은 두루두루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 두 번째는 상해에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를 보면은 한 11만 원 정도를 보험료는 납입하고 계시는데 네. 좀 세부적으로 보면 통합보험 같은 경우에요. 기본 보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25년 납으로 25년 동안 납입하고 끝나는데 나머지 특약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은 이제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갱신형이 뭔지는 아시죠?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갱신형이 네.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갱신형이라는 정확한 거는요. 갱신되는 시점에 보험료를 다시 네. 산정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 대부분이 갱신형 보험이 위험해지니까 나이가 들면서 위험해지고 보장을 많이 네. 받으면 위험해지니까 올라갑니다라는 게 기본적인 인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하나는 갱신형이 뭐냐면
돈을 언제까지 내는지는 아세요? 이거 25년이니까 25년까지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가입을 하실 때 대부분 몇 년 동안 내가 돈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가입한 시점을 대략적으로 보면 뭐 네. 39세 정도에 네.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이때부터 25년 동안만 돈을 내고 더 이상 네. 나는 돈을 안 낸 상태에서 보장을 받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기본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25년 동안만 돈을 내고 더 이상 안 네. 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네. 특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이후에도 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특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진단비라든가 아니면 입원비 부분이 전부 다 특약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요. 사망 보장은 기본이었으니까 25년 동안 돈을 내는 거는 사망 보장. 그다음에 입원비하고 진단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갱신형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100세까지 돈을 내셔야 돼요. 제가 죽을 때까지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은 기간으로 보면 100세까지죠. 네.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게 네. 제가 앞에서 가성비도 좀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성비를 어떤 게 가성비가 좋은지 일반적으로 잘 모르니까 계산상으로 네. 보면 이래요. 제가 단순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네. 갱신형 보험이니까 보험료 오르는 거는 계산 안 하고 안 오를 수도 네. 있으니까 네. 그냥 100세까지 내는 걸로 해서 기본 네. 계약 포함해서 전부 다 8만 1천 원 정도를 100세까지 내는 걸로 보면 네. 5,900만 원을 돈을 내요. 와, 차 한 대값인데. 되게 많이 내죠. 그러네요. 5,900만 원을 내는데 만약에 네. 80세까지만 내가 보장받는다라고 계산을 해도 4천만 원 정도 돈을 냅니다. 아. 그러니까 돈이 내가 4천만 원 그리고 5천만 원 네. 이상의 값어치를 네. 하는 보험인가라는 것을 그러면- 따져보는 게 가성비고요.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심비네. 가성비가 아니라. 네네,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네. 두 번째 보장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보장 같은 경우에도요. 네. 상해 보장이기 때문에 상해 입원비라든가 수술비라든가 후유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이 네. 주 보장이고 기간은 그래도 다행스럽게는 20년 동안만 돈을 내시고 80세 보장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맞아요. 가성비를 굳이 따지자라고 하면 보험료로 네. 치면 7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보험료를 내죠. 근데 두 가지를 다 합해 볼게요. 합해 보면요. 6,600만 원 정도 돈을 내셔야 돼요. 외제차 값인데. 네네. 그래서 만약에 네. 내가 보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새롭게 만약에 준비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네. 신년이 되면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고민할 그렇죠. 때 그럼 보험료는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그런 걱정을 좀 들어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네. 생활 속에서 아는 것을 조금 끄집어내시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새 집으로 지금 이사를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신년이 돼서. 그래서 모든 가구나 모든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고 생각해 보면 자, 네. 인테리어 하거나 아니면 가구를 살 때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세요? 제일 중요한 게 장롱? 장롱. 두 번째는요? 네. 침대? 침대. 자, 네. 장롱과 침대 혹시 네. 1, 2년 동안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오랫동안 사용하시나요? 오래 사용하죠. 그렇죠. 대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오래 사용할 것을 먼저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보험도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네. 오랫동안 보장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우선순위에 네. 두시면 돼요. 그래서 아. 그렇게 생각해 보셨을 때 자, 네. 진단비라든가 입원비가 나한테 우선순위에 네.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갱신형이고 계속 보험료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중요한데 돈을 내가 많이 지불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보장을 네. 약간 정리를 좀 하셨으면 하고요. 새롭게 준비를 나한테 맞는 준비를 다시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그러면 의견을 두 개를 드리고요. 다 해약을 해야 되는 거, 없애야 네네. 되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네.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들처럼 내가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거 진단비 챙기셔야 네. 되겠죠. 그리고 네. 그다음에 진단비에서 부족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로 좀 보완을 하시면은 가성비가 네. 높아지겠죠. 보장은 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는 네. 좀 적게 낼 수 있으니까 수술비 네. 같은 가성비 좋은 것들을 좀 준비를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네. 준비를 할 때 또 새 집을 들어가거나 우리가 할 때 한 번에 돈을 다 넣으면 좋겠지만은 집을 네. 사거나 할 때도 우리가 융자 같은 거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것처럼 보험도 처음에 다 하면 일단 좋아요. 그런데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현재 있는 보험 수준만큼을 일단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조금씩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일단 네. 두루두루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선택을 합니다. 진단비, 수술비, 이 기타 등등을 다 선택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암 진단비가 좀 더 필요해. 그러면 암 진단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혈관 질환 필요해. 그러면 혈관 질환 선택하시고 이런 형태로 조금씩 보충을 해가시는 형태라면은 아마 네.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일단 네. 갱신형은 아직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갱신형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갔을 때 아직도 50년 이상 남았습니다. 그래서 비갱신으로를 선택하시는 것을 일단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진단비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가성비가 좋은 수술비를 선택한다든가 그리고 또 보험료를 조금 낮추시려면 무해지 네. 같은 것을 선택해서 내가 보험료를 절감하면 조금 네. 더 내가 만족스러운 그런 보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시청자님. 이 금액 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두 건에 대해서 해지를 하시고 지금 좀 오랫동안 제대로 들고 갈 수 있는 보험으로 마련해 드렸고요. 네. 자, 보장은 커지는데 내가 내는 보험료 훨씬 줄어드는 거니까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지금 방송 보시고 이대로 2021년도에도 이 보험 들고 가기엔 찝찝하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2021년도에도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